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데뷔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업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론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기업 경영 전략이요, 과연 현실에서 기업들이 정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현실의 실무에서 이러한 기업 경영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찾기도 좀 쉬운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활용하면 훨씬 더 이 개념이나 이해가 더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쌤도 오늘부터 우리 끝날 때까지요, 어느 기업을 가지고 함께 이 사례로 분석을 할 거냐면요, 바로 한국의 가장 대표 기업인 삼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삼성전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요, 과연 이러한 기업 경영 전략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성전자가요,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약 150조의 돈을 추가로 이렇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일 텐데요. 뭐였냐면, 아마 여러분들 신문 기사에서도 보셨던 것처럼요, 뭐였냐?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여기다 얼마 투자하기로 결정했냐면요, 정말 엄청난 돈이죠. 사실 130 몇 조인데 대략 한 150조 이렇게 해봅시다. 엄청난 돈을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왜 저런 전략적인 행동이 나왔는지를,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왜 저런 전략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 우리가 배웠던 경영 전략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겠네요. 뭐냐? 우리가 경영 전략이라는 걸 했을 때요, 경영 전략은 뭡니까? 기업 내부, 외부 환경을 고려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세스가 뭐냐?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환경 분석. 세 번째, 전략 수립. 네 번째,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네요. 그럼 이러한 경영 전략의 가장 첫 번째 목표 설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목표 설정에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죠. 목표 설정에서 첫 번째 뭐냐? 미션을 제시해야 됩니다. 미션. 뭐냐? Why? 우리가 왜 존재하는데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삼성전자 존재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사업 보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보위한다,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 삼성이라는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삼성이 존재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우리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사업 보국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럼 사업 보국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무엇. 그게 뭡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what에 대한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이 사업 보고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는 생산하겠다는 거죠. 뭡니까?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사업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라는 거죠. what이라는 거죠. what,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가치. 우리가 뭐예요?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창출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5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인재 제일, 그 다음 최고 지향, 세 번째 변화 선도, 네 번째 정도 경영, 마지막 5번째 상생 추구.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이 5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비전, 세 번째 가치, 이 3가지를 우리 목표 설정에서 배웠네요. 그러네요. 삼성이라는 기업은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네요.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뭡니까? 구성원들이나 이 조직원들을요, 하나의 접착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응집할 수 있는 그것들을 삼성은 이렇게 설정을 했네요. 됐습니까? 그럼 삼성은 그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이제 환경을 분석합니다. 이 기업이 도대체 어느 곳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야, 그래야 미래를 우리가 아주 밝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전략, 그게 바로 경영 전략인데 그걸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환경 분석이라는 거죠. 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 100점 불패입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 분석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은 크게 첫 번째 외부 환경 분석과 두 번째 내부 환경 분석이 있었죠. 바로 그 첫 번째 외부 환경 분석의 가장 처음이 뭐였습니까? 거시 경제 환경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석했냐? 경기 동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경기 동행지수, 경기 후행지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현재 경기가 화랑인지 불황인지 혹은 점차 퇴보하고 있는 건지 점차 성장해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가 어느 지점에 지금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각각의 경기에 맞는 뭡니까? 유망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이 정말 유망한지를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삼성전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시경제 환경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정말 이 산업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이 정말 매력적인지 혹은 지금 산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는데 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뭡니까? 스마트폰 사업 쪽이랑 반도체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내에 경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전자제품 쪽의 경쟁자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LG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국내 대표적으로 LG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중국의 화웨이라는 이런 신흥 기업들도 점차 성장을 해가고 있네요. 산업 내 경쟁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요. 산업 내 경쟁자는 생각보다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 삼성전자가 이러한 첫 번째 산업 내 경쟁자를 분석하고 난 뒤에 두 번째 공급자와의 교섭력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요, 기존에 자신들이 어떤 반도체를 만들거나 핸드폰을 생산할 때 그러한 원재료 같은 걸 받는 공급자에게 상당히 교섭력이 원래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공급 교섭력은 굉장히 굿인 상태죠.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요,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교섭력은 어떻냐? 그렇죠. 소비자들의 교섭력은요, 요즘 워낙 소비자들이 뭡니까? 정보도 워낙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또 소비자들이 워낙 기민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소비자의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나빠요. 배드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의 매력이 현재 이렇네요. 공급자의 교섭력은 좋으니까 산업이 우리가 생각보다 매력적이고 유리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산업 내 경쟁자도 많고 소비자의 교섭력도 낮기 때문에 산업의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것들이 좀 매력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체제 어때요? 최근에 그 대체제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말고도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IT 기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제도 굉장히 많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사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은요.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적이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산업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재적 진입자, 생각보다 잠재적 진입자는 굉장히 좀 작은 편이에요. 좀 작아요, 여기는. 소수라고 할까요? 소수? 잠재적 진입자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 들어가려면 어마무시한 산업의 초기에 그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비용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잠재적 진입은 소수입니다. 요런 건 좀 매력적이네요. 요거 좀 매력적이고 공급자 교섭력도 좀 매력적이네요. 사실 근데 요것도 요즘엔 굿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본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굿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산업을 분석해 봤을 때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이 두 개의 산업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뭘 분석할 수 있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있네요. 스마트폰과 반도체 산업이 지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 일단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기회 요인을 하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요. 이렇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약 30%가 뭐냐? 약 30%가 이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0% 이게 뭐냐?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건 그 반도체는요, 요거예요. 30%밖에 안 되는 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여기에서 지금 1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작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굉장히 산업이 이제 성장할 때는 성장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거예요. 이런 쪽은 시장도 굉장히 크고 여기는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잘만 해놓으면 여기 성장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걸 본 거네요.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이 산업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opportunity, 뭡니까? 기회 요인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외부 환경 분석을 쭉 끝을 내고 나니까 자, 외부, 남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뭡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부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뭡니까? 이런 보조적 활동과 주활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적 활동과 주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었네요. 이를 통해서 자신들은 뭘 구할 수 있냐? 그래요. SW, 자신들의 강점과 자신들의 약점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강점은 뭡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뭡니까? 굉장히 생산력이 좋죠. 삼성전자는 대규모 공장을 바탕으로 굉장히 생산력이 좋습니다. 또 강점을 가지고 있냐? 이런 유통 채널이 아주 좋죠. 이러한 것들은 삼성전자의 굉장한 내부적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의 좀 약점이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삼성은 사실 R&D 투자가 좀 약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삼성의 어찌 보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치 사슬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 그래요. 삼성전자의 강점과 약점을 여기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환경 분석의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을 통해서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OT와 SW, 즉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을 구해낼 수 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 뭘 할 수 있냐? 그래요. 수압 분석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압 분석에서 이런 걸 하게 되죠. 수압 분석에서 뭡니까? 여기서 강점과 여기가 opportunity라고 할까요? 뭐라 상관없지만 opportunity와 threat, 그다음에 강점과 약점. 이랬을 때 삼성전자의 현재 강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뭐냐? 그게 지금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못해서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SO, 강점이면서 기회 요인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는 이 부분이고 그 다음 강점이긴 하지만 이제 시장이 점점 침체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이네요. 특히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은 시장이 이미 거의 정점에 도달했고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는요 굉장히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 경기를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일정한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좀 이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예요? 여기에다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기회를 하나 발견했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정말 저기에 가도 될지 이제 뭡니까? 그래요. 이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CEO 단위에서 하는 기업 전략이었죠. 뭡니까? 여기는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방향. 자, 우리가 정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뭡니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 성장률이 낮은 바로 캐시카우에 누가 있냐? 바로 이거죠. 스마트폰 사업부랑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부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지금 캐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있는 이런 사업부 중에 성장이 가능한 그런 사업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회 요인이 있었죠. 강점이면서 기회 요인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렇게 BCG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서 퀘스천 마크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적극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딱 시장에 뛰어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여기에다 지원을 하냐? 바로 반도체와 스마트폰에서 벌어들인 캐시카우에서 벌어들인 이 돈을 이쪽으로 지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 요렇게 라이징 스타로 와서 요렇게 캐시카우로 오겠다라는 요 전략을 가지게 된 거죠. 요 전략.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게 됐다는 바로 이런 기사가 그때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를 라이징 스타, 퀘스천 마크에서 라이징 스타로 가서 캐시카우로 내리려는 이런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여기 사업부는 앞으로 신설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사업부는 이제 키워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장 전략을 취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반면에 지금 여기서 보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부는 이런 사업부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성장성이 끝났죠. 그래서 이런 사업부들은 안정 전략과 방어 전략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BCG 매트릭스를 통해서 각각의 사업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각각의 성장 전략이나 방어 전략, 안정 전략이라는 걸 기업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사장 입장에서 사장단에서 이렇게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딱 추구해주고 나면 이제 사업부에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해가야 될지 그것들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는 이 성장 전략은요. 당연히 뭐 할 거냐?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이 제품을 최고의 제품으로 성장시켜서 시장에서 저 70%를 자신들의 마켓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이런 차별화 전략을 하려면 삼성전자의 이 많은 기능들 중에 가치사슬 분석했던 많은 기능 중에 지금 현재 약한 이 R&D를 집중해서 키우는 거죠. 여기를 집중해서 키우면 당연히 제품의 차별화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럼 제품의 차별화가 가능해지면 현재 있는 삼성전자 이 이윤이 어떻게 더욱 바깥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서 이윤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말고 자 지금 보시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부는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이 사업부들은 어떻게 하냐? 안정 전략, 방어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사업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원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원가 전략, 어떻게 하냐? 자, 원가 우위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현재 가치사슬 분석을 해보면 내부에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요. 생산의 원가를 줄이거나 혹은 유통 채널을 줄여서 물류의 원가를 줄여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원가를 감소시켜 이윤을 어떻게? 이렇게 안쪽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R&D처럼 적극적으로 성장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며 기존의 회사가 성장을 해가면서 이윤이 바깥쪽으로 가지만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회사는 크기는 성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원가 절감을 통해 이윤이 안쪽으로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사업부 전략을 통해 최종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전략을 추구하게 됐다면 마지막 세 번째 뭘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기능별 전략을 하겠네요. 뭐예요? 스마트폰 사업부와 핸드폰 사업부는 원가 우위 전략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에 실무단에서 행동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는요. 뭡니까?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R&D 같은 곳에 투자를 하거나 시설 투자에 아마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을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실제 실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기능별 전략까지 끝나면 정말 이제 실행하고 평가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기업 경영 전략에 정말 현실,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것들이 우리가 전체 배웠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왜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내용들이요. 정말 전혀 상관없는,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의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론화해놨다라는 거. 그걸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삼성전자가 실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예, 그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업 경영 전략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업 경영 전략 배우셨던 거 이론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현실 사례를 여러분들 각각의 이론에 맞는 부분에 잘 접목을 하셔서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준비하시는데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